오늘도 실과 명조 풀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조가 갑인, 정묘, 갑인, 병인입니다. 팔자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자, 보시면 목화로 이렇게 팔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팔자를 이렇게 이제 많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쉽게 들어오는 사주 명조가 있고 또 판단하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명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화로 다 이렇게 다 덮여져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제가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주 통변을 할 때에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묘월의 간목으로서 어떤 양인격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주팔자 명조의 양인격이라든지 이런 록격이라든지 혹은 이런 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강인한 그런 사주와 성향을 가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인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이 부드러운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를 잘못 봤나?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우선 이쪽 구조를 좀 보면 천을기는 축미인데 이 사주명조상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이 공망인데 자축도 여기는 없죠. 투가라는 격은 양인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의 대세를 보면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목이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 2개다. 보고 토도 없고 금도 없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제 목은 시작하고 성장하고 출발하고 올라가는 성향이고 화는 퍼지는 그런 성향인데 이제 풍선으로 예를 들면 풍선이 위로 올라가서 확 퍼져버리고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팔자의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팔자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목화와 금수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목화만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을 가진 사람은 과연 성향이 어떨까? 어떤 운으로 흘러갈까 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분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된 계기는 자기 형이 있고 그 형의 형수 있죠. 형의 부인이니까 형수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형수가 여행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을 2억 5천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2억 5천만 원 빌려주면서 이 사람 본인의 건물에 건저당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줬죠. 2억 5천만 원 정도를. 그러는 사이에 형과 형수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이분은 이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니 돈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 이후에 그 형수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 형수가 돈 없다. 보시다시피 내가 돈 없다. 여행사 하는 업장에 찾아가도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명조의 주인공이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소송을 진행을 할 때에 이제 그 형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체라든지 모든 것을 명의를 바꿔버립니다. 명의를 바꿔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찾지 못하게끔 이제 이렇게 하죠.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서 돈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명의로 된 게 없으니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에서 이렇게 문의하니 이 경우는 정말 좀 만만치 않다. 또 한 번 더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다시 돌려놓는 작업. 전문 용어로 법을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채권도 취소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명의를 돌려놓는 거죠. 돌려놓아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압류 경매를 통해 가지고 찾아오는 건데 설사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찾아올 돈이 그렇게 많이 없더랍니다. 소송 비용이 더 들어서 이제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도 이게 잘 해결하지 못할 이런 건을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명리학 학자가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런 건들은 사실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런 건들은 좀 강하고 질기게 물을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그 형수는 좀 악의적인 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남남이 되어버렸고, 뭐 돈을 갚을 의지도 없고, 뭐 갚기 위한 어떤 자기 명의, 갚지 않기 위한 자기 명의를, 재산권의 명의를 다 돌려버렸으니까 굉장히 다분히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이런 부분은 이제 급제가 이랬잖아요, 그죠? 급제가 있고 비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급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죄를 다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를 재라고 보면 다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온전한 내 거로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제한테 뺏긴 게 되겠죠, 급제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여행사에 찾아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똥물을 퍼붓든지, 혹은 거기서 뭐 농성을 하든지 해서 강하고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분이 양인의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또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해도 이걸 도저히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마냥 뭐 잘 된다, 좋을 거다, 이렇게, 이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무술년까지 신유술, 세운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목들이 상당히 힘들었겠죠. 목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대운을 보니까 미대운인 거예요. 미대운은 간목의 인묘작용. 간목이 재지만 재로 말미암아 간목이 인묘작용을 하죠. 인묘작용. 그러면서 묘미목하죠. 묘미목. 그 다음에 인미귀문하면서 이 동료가 혹은 이러한 내 비견들이 귀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귀문작용. 귀신같이 와가지고 돈을 털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묘미목을 한다면 나의 급제가 재물을 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미에 인묘하면서, 나는 내가 미에 고개를 숙이고 미로 말미암아 내 재산권을 잃어버리는데, 이 급제가 묘미목하면서 묘미를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대운인데다가 신금이, 이 신금은 간목한테는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신금은 가벌목한테는 별로 조건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간목에 신금이 와서 상처를 줘요. 상처를 팍팍. 이제 맨도칼이라든지 혹은 톱날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상처를 주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금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신유술년을 걸어오면서 상당히 힘들었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만, 본인도 이제 이 건 때문에 형이 이혼하면서 그럼 재산권의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그렇게 통변 하기로는 끈질긴 법도 해결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좀 질긴 근성을 가지고 안 되면 사업장에 똥을 퍼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차마 그렇게 또 못했나 봐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제가 전화번호도 오픈도 안 하고 잘 이렇게, 저는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적으로 통변을 해주고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셨는지 또 전화가 왔었어요.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작년에 상담을 그렇게 좀 했던 누구입니다라고. 예, 그렇습니까? 도사님, 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제 제가 이 사주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 좀 특이한 사주라서.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지금 이자율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자를 못 갚고 하니까,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 설정된 것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넘기겠다라고, 통지가 왔답니다. 내용 증명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에 의하면 이제 언제까지 안 되면, 이제 그 물건을 경매 처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답답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부인한테는 또 제대로 얘기도 못했고, 이분의 또 자식들한테도 얘기도 못했고, 부모한테, 부인한테도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부인한테도 또 이래 되면 또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돈을 받자니 돈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서로씩 근무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야,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구나. 이렇게 좀 뭔가 성행이 안 될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벌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담하기에 상당히 좀 고충스럽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해년이 오니까, 올해 기해년이죠, 그죠? 올해 기해년이 오니까, 해묘미 목하죠, 그죠? 정말저는 묘미 목하는 것에 해까지 와가지고, 이 급제가 해수의 인성의 문서를 가져가 버린 거지. 해묘미 목국을 하면서, 이 급제가 가지고서 전체 재물을 탈취해가고, 기토는 갑기압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탁해지는, 그리고 이 갑과 재물을 서로 다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또 그러면서도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한 글자가 와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한 글자로 연결 짓는 그 인연의 고리로 말미암아 사건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해년에 인해합을 합니다. 인해합도 하고 해묘목도 하고 인해합도 하고 인해합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간에 갑기합 작용도 있죠. 대운에서는 미하고 했던 작용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해수가 되면은 갑이 장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통계를 하기를, 내년에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일은 있습니다. 또한 그 재산권을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로 넘겨서 그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저것 다 따져서 고뇌하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 정말 힘들고 본인이 너무나 괴롭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사주팔자를 봤을 때에 본인이 재산권을 날려야 되는 상황도 있다. 해묘미목 하면서 갑기합을 하니까 이 상황의 사건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인해합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인해합과 해중의 간목이 장생하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무언가 새로운 출발과 스타트와 준비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포기를 하고 부인한테 빨리 알리고 막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새로운 어떤 시작과 출발을 위한 본인의 것을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해수가 되면 간목은 장생을 하고 병화는 절지가 되는 거죠. 자, 나의 식이 절지에 이른다는 얘기는 뭐 하지 못한다, 내 식을 펼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내 식을 멈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식을 펼치는 공간이 해수이다, 즉 어두운 공간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가다, 그 다음에 해외다, 이런 의미로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상관은 태지니까 내가 펼치고자 하는 태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지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공간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어두운 공간, 해외 공간, 그리고 사회복지의 영역, 이런 영역에서는 본인이 펼쳐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또 상담의 업무를 할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해요. 상담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될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좀 키워서 하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재산권을 찾아오고 그 재산권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사주의 운세도 그렇지만 본인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새로운 출발과 스타트를 위한 것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해년이니까 해년에 간목이 장생하고 해자축인이 되면 다시 임목의 어떤 그런 임목이 해중에서 간목으로 있던 이 목이
인연이 되면은 새로운 모양을 또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인을 시작한 것은 해자축인에서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연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사주가 금도 없고 수도 없고 토도 없기 때문에 목화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걸어온 대운이 사오미 대운을 또 걸어왔습니다. 사오미 대운에 수가 바짝 마르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목화가 있는데 사오미 여름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이 목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수가 없어서 바짝 마른데, 근데 이 사주가 또 수가 들어오면 좋냐? 수가 들어오면 또 좋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를 두고 이 목들이 다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의 세월에 있어서는 이 목을 절제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금이 들어오면은 이 목들이 또 수축되고 쭈그러들고, 또 목의 어떤 그런 심리죠, 그죠? 목의 어떤 역마작용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너무 편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모래알이 많은 그 뜨거운 열토에 비가 온다 하면 좋냐? 비가 내려온다면 좋냐? 좋은 부분도 있겠으나 그 비로 말미암아 또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사막에는 비가 와도 그 물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잠깐 좋다가 많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너무 한 부분으로 조열하다든지 태과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이쪽에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이것이 틀어지고, 이것이 또 맞춰놓으면 이것이 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므로 운이 와서 좋다 나쁘다를 라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 부분마다의 경우의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좀 해결하기가 참 만만치 않는 어떤 그런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변을 하고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고뇌스럽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줘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경우에는 막 빨리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스타트와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몰입을 하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사주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편중된 팔자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에도 한번 달아놔 주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의 글자를 뭐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통변을 하고 하지만, 이 글자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유명인들, 그 다음에 좀 독특한 분들을 이렇게 사주를 보면 사주 오행이 고르지가 않아요. 다 보면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좀 읽기에 난해한 그런 사주팔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팔자 공부가 정말 힘든구나. 공부를 해도 끝이 없구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점성수를 가지고 또 이렇게 통계를 하면 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명리학이, 사주팔자 명리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주를 공부를 통해서 경험치들이 쌓여야 빅데이터들이 쌓이고 경험치들이 쌓여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상 사주명리 실권사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